한동안 안 나올 거다라고 본인이 직접 선언을 하고 들어갔는데 왜 오늘 박나래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같이 보시죠. 전 매니저가 변호사가 시켰다고 울면서 나한테 사과했어요. 라는 보도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기억하시죠? 저 이제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법적으로만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었던 거 보고 오시죠.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렇게 언론에서 뭐 왔다 갔다 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조용히 이젠 침묵하고 법적으로만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보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묵하더니 입을 연 거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느냐. 전 매니저가 날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전화를 했다. 근데 전화를 해보니까 그때 매니저가 술이 많이 취해서 펑펑 울고 있었고 뭐라고 나한테 얘기했냐면 나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변호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언니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매니저가 선배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를 하겠다. 내가 인터뷰할게요. 내가 이 상황 정리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고 나는 고맙지만 그럼 네가 일반인이고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끼리 잘 풀면 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변호사가 같이 있는 그 단체 대화방에 나래 언니 명예 회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라는 메시지까지 보낸 걸 내가 받고 잘 풀었다라고 해서 난 잘 풀린 줄 알았고요. 그래서 우리 잘 해결됐습니다. 라고 언론에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근데 아니다. 무슨 갑자기 와서 잘 지내보자. 뭐 노래방 가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가 알고 봤더니 이 보도 자체가 아까 저희가 본 그 영상 있죠. 박나래 씨가 직접 저 앞으로는 일절 언론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거의 한 달 전에 했었던 인터뷰인데 이게 뒤늦게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공개가 되고 나니까 또 전 매니저 쪽에서 지금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는 전 매니저 입장을 뭐라고 냈느냐. 난 저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변호사님은 처음부터 언론 공개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언론 대응 관련해서 변호사가 개입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임 변호사님 이건 완전히 극단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진실 공방인데 이제. 협상의 골든타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되려면 어느 정도 대화로 해결을 하려면 네. 합의점이 도출이 될 수 있을 지경에 이르러야 되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공개되는 녹취 등을 보면 확실한 부분은 이 전 매니저와 박나래 씨가 항상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 분명히 좋았던 시간들이 있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 해석을 놓고 전혀 다른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추가로 공개된 인터뷰는 박나래 씨가 지난달 17일에 앞으로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안별로 갑질 의혹이라던가 주사 이모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세세하게 밝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굉장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매니저와 중간에 만나서 잘 풀었다라는 그런 입장을 박나래 씨가 표명했는데 매니저들이 곧바로 잘 풀지 않았다. 박나래 씨가 일방적으로 술을 취해서 이야기한 거다라고 해서 오히려 박나래 씨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여론이 돌아갔었거든요. 다시 한번 또 아니다. 사실은 잘 풀었던 게 맞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러자 또다시 매니저가 아니라고 했지 않냐. 네. 결국 이 부분은 이제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풀기는 이미 네. 골든타임이 지난 것 같고요. 결국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질이 있었는지 횡령이 있었는지 대리 처방이나 이 주사 이모와 관련된 무자격자의 진료 행위를 법적으로 다투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이 협상의 골든타임은 지나갔다. 이제는 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 봐라. 완전 극과 극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인터뷰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또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마저 살짝 좀 드네요. 방송인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가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에게 산부인과 약 대리 처방을 부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처방을 요구받은 막내 매니저는 제가 진료를 받아야 하는 거냐라며 다른 매니저에게 메신저로 향후 자신의 의료 기록이 남을 것에 대한 불쾌감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현행법상 대리 처방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누리꾼들은 매니저들도 처벌받을 각오로 폭로한 듯 서로 깎아먹는 폭로전이 과열되는 것 같다. 매일 새로운 의혹이 나온다 등 반응을 보였는데요.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려 법정 공방을 통해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변호사님 모시고 방송인 박나래 씨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 이야기가 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하나의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전 매니저 A 씨도 재반박을 내놨는데 지금 양측의 이야기가 또 막 쏟아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다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현재까지 나온 상황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 사이에 지금 고소고발건이 이제 용산서와 강남서로 나눠져서 지금 예.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고요. 박나래 씨의 경우에는 두 가지의 이제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 매니저들과의 이제 갑질 내지는 금전관계 문제와 뭐 의료법 위반 이렇게 다양한 의혹들이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뭐 전 매니저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박나래 씨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 매니저들의 여러 주장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녹취가 하나 공개가 된 겁니다. 녹취를 들어보면 이 분위기가 굉장히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뭔가 굉장히 애틋하고 그리고 서로를 챙겨주는 듯한 그러한 발언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녹취를 들으면 이게 새벽에 만나서 합의를 시도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그 전에 이제 이루어진 통화인데 예.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뭐 합의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느낌을 받았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일각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 대화만 봤을 때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전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그 녹취가 만남을 갖기 전에 이제 이뤄졌던 녹취인 것이고 실제 만나서는 어떠한 합의라든지 뭐 알맹이 있는 어떠한 유의미한 대화가 오간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예. 하고 있어서 여전히 좀 진실 공방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있었길래 이제 여론이 좀 움직였나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이게 박나래 씨 측에서 직접 공개한 게 아니고 한 연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제 뭐 언니는 내 사랑이라고 전 매니저가 박나래 씨에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박나래 씨가 뭐 건강 걱정을 해주고 서로 이제 박 씨의 반려견 걱정을 좀 주고받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이가 맞냐,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여론이 좀 움직였던 주말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간의 이런 녹취록이 공개되고 나서 이 녹취록을 들은 누리꾼들은 갑질 피해자와 가해자의 통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박나래 씨가 억울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일고 있는데요. 예. 박나래 씨 또한 이 녹취록이 공개되고 나서 자신의 SNS에 전 매니저들과 오해를 풀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전 매니저들의 일방적인 폭로만 믿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박나래 씨가 괜히 이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한 게 아니지 않겠냐 이런 여론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반대에 있는 거죠, 그렇게. 네. 하지만 이 반면에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일 뿐이다. 여론전일 뿐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 중간 사이에는 또 결국 법적으로 가려질 문제지라고 하면서 중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또한 있습니다. 박나래 씨 한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하는 예. 것 같습니다. 자, 여론에도 파장이 있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매니저 A씨가 바로 재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요약을 좀 해보자면 이런 일련의 대화들이 뭐 감정적인 일부 단편을 좀 이렇게 호도해서 좀 꺼내 드는 거고 본질을 좀 가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뭐 실제 뭐 합의 시도 이런 얘기도 전혀 없었고 어떻게 보면 좀 본질을 흐리는 이야기. 내가 먼저 전화 시도를 한 적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만 보면 굉장히 좀 화해 무드가 펼쳐지는 것 예. 같은 느낌을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매니저 입장에서는 바로 이제 재반박에 나섰는데 12월 18일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8일에 예. 새벽에 이제 전화 통화를 했던 것인데 이게 만나서 한 3시간 반가량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 직전에 이제 이루어졌던 통화인 것이고 네. 굉장히 이제 감정
부정적인 이야기만 오갔을 뿐 법적으로 어떠한 합의가 되는 내용이라든지 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전 매니저 측에서는 2차례 통화가 있은 이후에 3시간 반이라는 만남을 가졌는데 네. 2차례 통화 녹취 그리고 3시간 반에 걸친 그러한 이 만남을 다 녹취한 것을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사실상 뭐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든지 뭐 우리가 뭐 합의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라든지 그런 예. 것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나래 씨 입장에서 이 만남이 가져진 이후에 예. 바로 우리가 합의 분위기에 들어섰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네. 그러면 박나래 씨가 먼저 연락을 취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언론에 이렇게 합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함 아니었느냐라고 전 매니저 측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했던 반박의 또 연장선이기도 하고 본질은 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와중에 이 녹취에 포함이 돼 있다고 주장하는 이 전 매니저가 합의금 5억을 요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두 사람의 양측의 주장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매니저는 당연히 이거 뭐 합의 얘기도 없었으니까 금전 얘기 나온 거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해당 유튜버 측은 그 사이에 어떤 관계를 중재하기 위한 관계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매니저가 지금 5억 원을 요구한다라는 얘기를 전했기 때문에 박 씨가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여기에 더해서 뭐 지금 전 매니저들이 14개월 동안 법인카드 1억 3천 썼다. 이런 주장까지 추가로 제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런 여부들이 지금 향후 법적 분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결국에는 지금 손해배상 소송을 서로 이제 제기를 한 부분도 있는 것인데 그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와 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5억 원을 요구를 했다. 마치 이제 이것이 사회에 알려지거나 아니면 뭐 내가 이거 언론에 터뜨리겠다라는 예. 식으로 5억 원을 요구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공갈미수죄로도 박나래 씨 측에서는 고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전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5억 원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발을 하고 네. 있고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 매니저 측이 이 5천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2개를 나눠준 상황이었고 이게 1년 2개월 동안 1억 원이 넘는 1억 3천만 원가량을 사용을 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월급 자체는 낮았더라도 법인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했기 때문에 실수령액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사실 크고 오히려 박나래 씨 모르게 좀 사용을 한 부분도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예. 박나래 씨 측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 매니저 측은 그러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박나래 씨의 술자리 결제 대금을 지급했다라든지 예. 아니면 박나래 씨가 심부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결제한 부분이 다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용도는 전혀 없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메시지를 보면 뭐 300만 원 충분해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월급 이야기죠. 그렇죠. 네.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월급 300이 충분하다라고 동의가 돼서 이렇게 지급이 된 것이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고 예. 반대로 전 매니저 측에서는 300만 원 충분하다는 게 미팅을 진행하는 미팅 진행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 네. 월급이 300만 원으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라고 해서 대목 하나하나마다 쟁점 하나하나마다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앞뒤 맥락까지 다 살펴봐야지 충분한 판단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또 엇갈리는 이 주장, 쟁점 하나는 업무상 폭언에 관한 이야기인데 기존의 전 매니저의 주장은 많이들 보는 데서 나에게 폭언을 가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박나래 씨가 다니는 헤어숍의 원장이 반박을 했어요. 내가 볼 땐 하대한 거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재반박이 나왔죠. 맞습니다. 이게 하대인지 아닌지 보는 건 좀 가치 판단의 영역이고 또 어떤 특수 이해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명확한 당시에 뭐 녹취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 매니저 입장에서는 갑자기 준비가 안 됐던 소품을 막 찾으면서 박나래 씨가 그 스텝이라든지 이제 샵 관계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호통을 치고 좀 모욕에 가까울 정도로 폭언을 했다라고 예. 주장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상황의 목격자인 헤어샵 원장의 입장이 나온 것입니다. 이 원장의 이야기는 당시에 이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조금 이렇게 당황하고 빨리 그 황급하게 이 물건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급한 느낌은 있었지만 네. 강압적이라든지 폭언이나 모욕에 이를 만한 발언은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대해서 또다시 이제 전 매니저 측의 반박은 추후에 박나래 씨가 사실 연애 활동을 만약에 재개할 수 예. 있다면 헤어샵 원장으로서는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금전적인 관계가 그러니까요. 네. 이해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지만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네.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또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양측의 이 거듭된 폭로전이 진실 공방, 좀 진흙탕 싸움으로 끌려가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중심을 잘 잡으려면 이 대중 정서와 또 법리적인 쟁점을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갑질 관련된 논란을 두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예. 그 사건들에 대한 진실 공방의 그런 단계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박나래 씨의 경우에는 물론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인해서 불거진 부분이지만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다양한 지금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소지도 지금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예. 때문에 여전히 수사는 수사대로 개최가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 한 축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당사자들의 문제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문제는 합의가 되면 민사는 예. 뭐 바로 합의로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근로기준법상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갑질에 해당하는 내용이 예.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는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민사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일찍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정말 민사 소송으로 불거져서 3심까지 다 갈 수도 예. 있고 그래서 아직 결말은 열린 결말로 보이는데 결국의 관건은 얼마나 빨리 이것이 봉합이 되느냐 그리고 처벌에 대한 결과도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주말 사이 새 국면을 맞았던 방송인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간의 소송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말 연초에 이어지고 있는 논란의 사건 사고 소식들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양지민 변호사 모셨고요.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이야기해볼 건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신 박나래 씨 이야기입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의혹이 점입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니저들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고 의혹이 하루가 갈수록 추가되고 있는데 바로 이틀 전에 전한 이야기. 박 씨와 박 씨의 1인 기획사에 대한 탈루 의심 정황도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내용을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2국에서 2022년에 박나래 씨와 그리고 박나래 씨의 1인 기획사를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진행했던 그 내용이 지금 외부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사실 이제 탈루 정황이 조금 포착이 됐던 것이 박나래 씨의 어머니가 이 1인 기획사의 대표직을 맡고 있어요. 등재가 돼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어머니가 실제 일하지는 않고 월급으로 한 8천만 원가량 지금까지 수령을 해갔다라는 네, 연간 8천에 그렇죠. 달하는 임금이요. 연간 8천만 원 정도 수령을 해갔다라는 의혹이 불거지다 보니까 이것은 전형적으로 사실 가족들을 취직을 시켜서 세금을 탈루하는 수법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불거졌고 실제 예상했던 탈루 세액은 최소 20억 원대로 생각을 하고 세무조사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2억에서 3억 원 정도만 이제 추징을 하다 보니까 사실 10%대로 줄었고 이것이 세무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이례적인 일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시 외부로 알려지게 된 그런 상황이고 많은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을 하는 그런 추세이기는 한데 이렇게 가족 아니면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내부 구성원으로 해서 구성을 하다 보면 여지없이 불거지는 게 이제 세금 탈루 문제라든지 국세청 조사까지도 사실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명백하게 탈세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는 거고 실제로 이제
20억 원 정도를 예상했지만 2, 3억을 추징을 했다는 건 이 의혹에 대해서 국세청도 인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세청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봤던 것으로 보이고 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박나래 씨의 그 법인의 경우에는 네. 다 이익을 이제 배당하지 않고 유보하는 방식을 취했다라고 해요. 법인에 유보를 해뒀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뭐 한 2,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100억 원 정도 벌어들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을 어떠한 뭐 박나래 씨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배당을 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법인의 소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인 자금으로 묶어두고 네. 이걸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세금을 줄이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까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나래 씨는 이미 조사가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자, 이런 차원의 세금 탈루 의혹 정황까지 함께 불거졌다는 이야기 잠시 전해봤고요. 조금 더 대중들에게 충격을 줬던 이야기는 다른 의혹입니다. 전 매니저들의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전 매니저가 이제 근무 중에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무 중에 박나래 씨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서 이걸 두고 노동부에 진정 제기를 했습니다. 일단 주장은 이게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갑질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전 매니저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매니저라는 업무의 특성상 어디인지 사무실이나 이런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사실 차량도 운전을 같이 하고 이동도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차량 자체도 매니저들의 이제 근무지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근무지 내에서 박나래 씨와 다른 남성 간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은 목격하거나 뭐 이렇지 않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예. 근무를 하는 상황, 운전을 하는 상황이라든지 같이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강제로 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상황이었다. 이게 운전 중에 굉장히 위험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떠한 업무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도 해당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위의 상하관계, 그러니까 위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박나래 씨가 고용주고 전 매니저는 고용이 된 사람인데 그러한 위력 관계를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네.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이 알려지게 된 것은 전 매니저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예. 이 진정서를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이제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고 갑질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이건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뭐 위자료 지급 사안 뭐 그 정도로 봐야 되는 걸까요? 이거는 사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네.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요. 실제 처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어떠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피해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쨌든 정신적인 손해, 예. 이것을 목격함이나 아니면 내가 근무 환경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받았던 정신적인 그러한 뭐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좀 확인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전 매니저들이 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거듭된 폭로에 박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해서 확산되었던 추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일종의 역풍도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개인의 너무나도 적나라한 사생활, 민낯을 낱낱이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전 매니저들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극적인 사생활에 여과 없이 공개된 박나래 씨인데요. 이에 도를 넘었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 매니저들을 향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까지 이렇게 밝혀지는 거 보면 예. 인신공격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누리꾼들은 이런 내용까지 공개가 되는 게 맞나?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다. 너무 과하다. 오히려 박나래 씨가 불쌍해 보인다라는 동정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전형적인 갑질로 보는 시각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 거듭된 논란의 이야기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차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와중입니다. 자, 이번 박나래 씨 의혹의 또 한 축에는 불법 의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른바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인물이 또 수사 대상인데
경찰이 지난달에 주거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주사임으로 불리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 위반에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고, 그리고 의료기기를 집안에서 들여와서 또 사용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의료기기법 위반이라든지 다양한 혐의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이 주사 이모라고 불려지는 이 여성의 집에 압수수색을 시행을 하면서 강제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네. 실제 이 출국 금지 상황입니다. 만약에 해외로 도피를 하거나 출국을 해버리면 수사의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 놓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항도 지금 의혹으로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의료법 위반이나 의료기기법 위반도 물론 굉장히 중대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마약류관리법 위반까지 예.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예상 형량이 훨씬 더 가중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그 다이어트 약에 대한 이야기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약을 이제 아마 처방을 해서 먹어야 되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사용했거나 아니면 약을 부적절하게 빼돌렸거나 예. 뭐 이러지 않고서는 사실 구할 방법이 없죠.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강제 수사가 시작된 것이고, 이 부분은 약을 처방해서 먹은 연예인들도 함께 문제가 될 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수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박나래 씨 등이 제공받았다는 의료 서비스가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릴 쟁점 중에 또 하나가 이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인물이 의사인지 아닌지 여부이기도 한데, 한간에 알려진 대로 이제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아예 그 해외 환자 유치업자 정도에 불과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사이모는 중국 병원에서 성형센터장이었다. 그리고 특진 교수였다라고 본인을 소개를 했고요. SNS 상에서는 13년 전에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를 했고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를 역임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네. 해왔죠. 그리고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대표 직함이 적힌 명함을 사용하면서 연예인들과 신뢰를 쌓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는 의사가 아니었다. 해외 환자에 유치하는 그런 브로커 역할이었다. 예. 사무실만 내어줬을 뿐 의료 행위를 전혀 우리는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주사이모 이 씨는 이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고요. 대한의사협회 등록 이력 또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방송인 박나래 씨 관련 의혹 한 축에 있는 불법 의료 서비스, 최근의 수사 상황까지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